다 서울로 돈 벌러 가더라고. 집값도 낮고, 집값이 낮으니 재개발 재건축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수도권 서부의 핵심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양이 살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을 옮기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해서 옮기고 수도권의 서부 핵심 신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마저 도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선거는 어찌되었든 나만 살고 보겠다는 팀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인천까지 10분이면 간다. 대형 여객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라는 등 허언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처지는 더 딱합니다. 5번이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준 인천을 버리고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공약이 협조된 두 후보의 불법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명의 방탄 복귀를 위해서 계양구민을, 서울 시민을, 제주도민을, 그리고 경기도민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죽자 이런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알다시피 김동연 후보 등등 해가지고 성남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기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후보들도 바보 되는 거고, 제주도는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 취소하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고. 헐리우드 액션이고 억가 정치. 정책적으로 자기들 집권당인데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서부 대개발은 공론화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매우 반지방자치적인 태도라고. 지금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중앙선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후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공약들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돼가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확정해가는 것 또한 선거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네 곳 외에 한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네 곳조차 하차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압승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손을 잡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마스크 쓰고, 벗고 할까요? 그러면 마스크를 벗은 시간에는 숨을 쉬지 않는 걸로 하고. 우리는 원팀입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교체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언어폭력이 없는 민주당, 그리고 미래 정책을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단 그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완성합시다. 국민 여러분, 제8회 지방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 나와 내 가족, 우리 지역의 사명, 살림살이를 결정합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사범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재보궐로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이재명 의원, 그리고 경기도 김동연 당선인, 또 맞상대였던 김은혜 후보까지 모두 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고발전 여파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에 보궐선거로 국회 입성과 동시에 방탄조끼를 입게 됐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경우요. 그동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쌓여 있었죠. 각종 의혹 사건 수사 방향이 지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선거 때문에 지금 덮어뒀던 수사 내용들 하나씩 파일을 다 열어제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 게 좀 더 어렵긴 하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수사는 진행이 되는 게 마땅하고요. 과정을 통해서 혐의가 없다면 오히려 족쇄를 풀 수 있는 거고 네. 혐의가 있다면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히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 지방선거 전까지 진행됐었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그것도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죠. 강제 수사까지.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그다음에 배모 씨 개인 비서로 채용을 해서 그것도 국고를 손실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대장동에 관련된 수사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지금 법인카드 의혹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경찰이요, 지난 4월 4일에 이재명 의원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그리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 바로 지난달, 말이 지난달이지 바로 지난주입니다. 5월 말이죠. 해당 의혹을 이 수사하고 있는 경기 남부청이요, 사용처,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곧 김혜경 씨, 또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 뭐 이런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까지 임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뭐 지금 129곳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결제 기록,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고, 내역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가 뭐 이 사건 자체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의혹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인카드 문제는 사실 이재명 의원 쪽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전국 지자체 여러 군데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고, 심지어 원희룡 장관조차도 오마카세 오병이어 같은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이재명 의원의 특징은 배모 씨의 존재예요. 카드가 주가 아니라 배모 씨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네. 그리고 그는 혈세로 월급을 지급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아직도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배모 씨인 것이고, 배모 씨를 소환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들이 일단은 진척이 됐고 확인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재명 의원이 입게 된 의원 배지를 통한 방탄조끼,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들이 어디까지 진행될 때까지 유효한 건가요? 이 방탄조끼가? 네, 뭐 불체포 특권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어떤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체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재명 의원이 그걸 좀 발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정치라는 것이 딱 법에 규정된 것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뭐 회기 중에 출석을 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썼을 경우는 뭔가 이제 어떤 본인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께서도 어떤 본인의 어떤 결백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신을 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또 소환을 요청받았을 때도 자청해서 먼저 나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인 것만 면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인다운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은 지금 자꾸 방탄조끼 얘기들을 해대니까 아니 빈 총을 겨누는데 내가 무슨 방탄조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자 검찰이 바빠졌습니다. 당선인 중 51명이 각종 선거 관련 혐의로 입건돼 있는데요. 이 중 죄가 드러난 일부 지역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겠죠. 구청 직원을 동원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있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중구청사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오늘 오전.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양호 현 중구청장이 구청 직원을 시켜 구민을 상대로 업적을 알릴 행사를 추진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서울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강제 수사하는 겁니다. 압수수색 들어왔으니 적극 협조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고발 시점은 지난 4월이었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6일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마지막 선거입니다.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일 전에 수사와 기소까지 마쳐야 합니다. 오늘 대검찰청이 밝힌 지방선거 관련 입건자는 1,003명에 이릅니다. 이 중엔 시민단체나 상대 캠프에 고발당한 안철수 의원, 이재명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등 당선자도 여럿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대장동 개발특혜, 성남FC 후원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의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단장 등의 인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이 선거 사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안철수 당선인, 경기도의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까지 선거 과정에서의 고발전 여파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878명, 이 중 51명이 당선인 신분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안철수, 김한규 당선인은 국회 입성 전 나란히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공기업 민영화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 재보궐선거가 아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요직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등 교육감 당선인 6명도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에서 막판 역전극에 성공한 김동연 당선인 역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쟁자였던 김은혜 후보도 재산 축소 신고와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오는 9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 범죄가 빠지기 때문에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 사범의 경우 9월이 아닌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는 12월 1일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